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122페이지 상권 이론인데, 먼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 굉장히 많은 이론들과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입지에서 공부하는 이 많은 이론들, 지난 시간 크리스탈로의 중심 이론 등등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에만 나와요. 시험에만. 실무는 사실 전혀 쓰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셔서 실무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입지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격하셔가지고 이 입지에 대한 책들을 보게 되면 실무에서는 입지하게 되면 딱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교교상자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하시다 보면 정말로 입지가 꼭 필요한 것은 1순위가 교통입니다. 교통. 저는 이제 전철역이죠. 그 다음에 교육. 학군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권. 상권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다시 말하면 이제 강을 낀다, 고온을 낀다, 강뷰가 좋아야 돼요. 등등해서 자연환경이 좋게 되면 이러면 이제 최고 입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이제 입지하게 되면 이제 교교상자로 통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시험에만 필요하지 전혀 실무에서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시험에서는 이거 중요합니다. 먼저 1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자, 여기다가 샷 표시하세요. 샷 표시. 항상 계산 문제가 A급이가 나왔다면요, 득점하세요. 계산 문제. 다음에 한 장 넘겨세요. 124페이지 3번 허퍼의 확률명이 있죠. 얘도 샷 표시. 그래서 여기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과 허퍼의 확률명은요, 필히 계산 문제를 득점해야 됩니다. 반드시 득점하세요. 자, 이런 점을 전제로 두면서 하나씩 봅니다. 먼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또 오른쪽에 허프의 확률명이 나와 있죠.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얘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했어요. 그래서 두 개는 비슷합니다. 같이 비교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자, 괄호되어 있죠. 괄호대가 도시만 써주면 돼요. 도시를 단위로 한 상권들입니다. 자, 괄호에서 도시만 적어주면 되고요. 다음에 확률명은요. 자, 도시가 아니고 괄호되어 있죠. 괄호에다가 상점만 적어주면 돼요. 상점 단위의 상권입니다. 그래서 도시, 상점, 이 차이점인데요. 그럼 도시니까, 도시는 크잖아요. 크니까 주로 거시적 분석이 됩니다. 반면에 상점은 작죠. 상점은 작으니까 얘는 바로 미시적 분석이 돼요. 상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고객이죠. 소비자. 따라서 상점을 중심으로 소비자 행동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미시적 분석입니다. 또 비교하자면
도처는 당연히 크니까 거시적이다. 문제가 안 돼. 이런 것들은 장난치기가 그렇고 가끔씩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시면요. 허퍼의 확률명은 싹 바꿔서 거시적 분석 틀린 말입니다. 미시적 분석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고객 유인력이에요. 자,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여기다가 이 꼴 해놓고 괄호되어 있죠. 공식을 쓰면서 익히는 거예요, 공식. 공식은 절대 어려운 공식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분자분모. 자, 분자분모인데요. 분자가 인구수가 들어가고요. 분모가 거리의 제곱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공식이 아닙니다. 다음에 허퍼의 확률 모형도 마찬가지로 괄호를 메꾸자. 분자분모. 분자가 매장 면적입니다. 분모가 거리의 제곱입니다. 절대 어려운 공식이 아니에요. 또 비교하자면요. 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도시죠. 도시니까 그 도시는 인구가 몇 명이냐? 도시니까 인구수가 들어가고. 확률명은요. 점포죠, 상점. 점포니까 그 상점의 면적, 매장 면적입니다. 어려운 공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뭘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 공식을 어떻게 이해할까?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은 두 도시를 단위합니다. 예컨대 A 도시가 있어요. 다음에 B 도시가 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서 A 도시와 B 도시는요, 크기가 똑같아요. 인구수도 똑같아요. 같은 크기다. 같은 크기라면 이 두 도시가 서로 끌어당기는 협인력은 크기가 똑같으니까 딱 반을 잘라서요. 반반씩 똑같이 끌어당긴다. 1대1로. 쉬운 거잖아요. 예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레일리 소멸 인력 법칙은 두 도시가 서로 끌어당기는 협인력, 상권의 협인력을 말해요. 그러면 크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A 도시가요. 크대. 이만큼 크대요. A 도시가 B 도시보다 몇 배나 크다? 2배나 크대요. 2배나. 2배나 크다. 큰 놈이 많이 잡아당기겠네요. 크니까. 자, 이럴 때는요. 크니까 2배나 크죠. 그래서 2배나 크니까 2대1로 힘이 세다. 많이 잡아당긴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유의할 점은요. 2배나 크죠. 2배나 큰데 이때 끌어당기는 협인력은 2배가 아니고 무조건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자. 네. 루트 2대1입니다. 3배나 크면 루트 3대1이 되고요. 그러니까 A가 큰 만큼 루트만 씌워주면 돼요. 왜 루트가 됩니까? 하는 것은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지금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요 공식을 이 레일리가요. 수학적으로 풀이하니까 수학적으로 증명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바로 루트 배수가 되더라. 그렇게만 아시고 그 루트 되는 과정은 전혀 알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A 도시가 큰 만큼 뭐만큼 루트 배수만큼 많이 잡아당긴대요. 그럼 이 그림 보시면 한 번 더. B가 작잖아요. B가 작으면요. 잡아당기는 힘이 작잖아요. 작다, 그죠? 작게 잡아당기지. 그럼 이제 얘는 멀리 잡아당기고, 멀다. 얘는 힘이 작죠? 작게 잡아당기니까 가깝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멀리 잡아당기고 가깝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은요,
A 도시가 크니까 작은 B 쪽으로는 뭐? 가깝다. 그래서 요 지문이네, 요 지문이. A 도시가 큰 경우에는 B 도시 쪽으로 상권에게는 가깝다. 예. B, 작은 쪽으로 가깝다는 묻거든요. 큰 쪽을 안 물어요. 그래서 A가 큰 경우에 작은 B 도시는 가깝게 결정이 된다. 가깝다 해서 이렇게 살짝 꼬아서 묻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풀어선 공식이, 요 공식이 됩니다. 공식이 돼요. 그럼 공식을 다시 볼게요. 공식을 보게 되면 분자 분모인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자 값이 크면 이 값도 커지겠네.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당연히 같이 움직이잖아요. 다음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분모 값은 반대로 작아지겠지.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풀어서 보자. 풀어서 보니까 결국 상권의 허빈력은 인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인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인구가 클수록 많이 잡아당긴다. 인구에 비례하고요.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는 반대로 움직이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다. 끝. 여기까지. 그래서 공식은 뭐지? 얘는 계산 문제. 얘는 뭐지? 이론 지문. 되시겠죠? 그래서 얘만 분명히 아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되겠고요. 다음에 허퍼의 확률 모형은요. 고객 유인력은 매장 면적 나누기 거리 제곱인데 유의할 점은요. 여기서 거리 제곱은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제곱이다. 이승인데요. 얘는 이때 제곱은 수학적 이승이 아니고요. 얘가 바로 공간 마찰계수라고 불려요. 마찰계수. 공간 마찰계수이다. 공간 마찰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찰계수는요. 경우에 따라서 1을 주기도 하고 2를 주기도 하고 3을 주기도 한다. 숫자를 주기 나름이거든요. 1을 주면 1성, 2를 주면 2성, 3을 주면 3성.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주로 이제 2가 가장 많기 때문에 보통 우리 기출문제 보게 되면 마찰계수는 2로 한다고 하니까 주로 2성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 계산 문제에서 1을 주면 1성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마찰계수 값이 1인지 2인지 3인지 조심하세요. 지금까지는 계속 2로만 나왔거든요. 그럼 이때 요 마찰계수가 뭘 말하느냐? 자, 얘는 일단 잠시 있다가 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레일리 법칙을 보았으니까 요 파트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기본 내용 봤으니까 책을 봅니다. 자, 교재 보시면 122페이지죠. 자, 1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동함의 기억번 보게 되면 세 번째 줄 문장이죠. 색칠이 된 문장. 밑줄입니다. 자, 두 도시의 인구 크기에 비례하고 두 도시에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나왔죠. 인구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즘은 잘 나옵니다. 어떻게 묻지? 바꿔서 물어요. 이렇게. 인구에 반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바꾸면 틀린 말이고 또 이걸 지울 수도 있습니다. 거리의 반비례 틀린 말입니다. 뭐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장난치거든요. 이거 조심하시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니은번 보시면 A 도시와 B 도시 크기가 똑같으면 상권의 경계는 딱 중간 지점이죠. 1대1로. 중간인데 밑줄 하세요. A 도시가 B 도시보다 2배 이상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작은 B 쪽으로는 가깝다. 나왔죠? A가 크다면 작은 B 쪽으로는 가깝다. 작은 놈은 묻거든요. 요 문장도 잘 나옵니다. 다음에 디귿번 보게 되면 숫자가 많죠. 계산 예제. 이걸로 풀기는 뭐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강의 노트가 총 3페이지 분량인데 강의 노트 3페이지 보게 되면 따로 계산 문제가 나왔을 게요. 계산 문제. 자, 강의 노트 맨 끝 페이지 보시면
상권이론 계산 문제가 나왔잖아요. 1번 랠리의 소멸 인력 법칙, 2번은요 허브의 확률명, 각각 기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도움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보니까 먼저 1번 랠리의 소멸 인력 법칙 공식은 나왔죠. 공식, 쉬운 공식이에요. 바로 문제 풀어봅니다. 1번. 자, 맨 끝에 보니까 기출문제 언제 뜨죠? 17회 때. 17회 때 기출문제예요. 도시 A와 B 사이에 C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A와 B 사이에 C가 있다. A와 B 도시 사이에 C가 있대요. 자, 랠리 소멸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A하고 B의 비율 구하시오. 자, 이렇게 자바닥에는 힘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이 유인 비율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래 그림 나와 있죠. 그림을 풀어서 보니까 자, A 도시는 인구가 7만 명이죠. 7만. 거리가 10km입니다. 다음에 도시 B는 인구가 42만 명이죠. 거리가 20km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거리 공식대로 나와버렸네요. 그럼 다 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대로 공식 대입합니다. 바로 풀어볼게요. 자, A부터 구합니다. 분자가 인구죠. 7만. 분모가 거리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이네요. 10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700이 나와요. 700. 공식 대입했습니다. 다음에 도시 B도 구하자. 자, 인구가 42만입니다. 다음에 거리의 제곱이죠. 20의 제곱입니다. 요거 계산하면요. 1050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A가 700이 나왔네요. B가 1050이 나왔네요. 나왔잖아요. 그러면 둘 다 더하자. 자, 700하고 1050 합하니까 합 얼마? 1750. 자, A하고 B를 합한 것이 얼마? 1750입니다. 합이. 1750이 나왔죠. 이 말이 뭐냐? 만약 C에서 인구가 1750명이 있다면 A 쪽으로 몇 명이 간다고 했죠? 700이 가겠네. 700은 A로 가고요. B로는 몇 명이 가겠다? B로는 1050이 가겠네. 이런 비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A, B를 따로 구할 수 있겠네요. A, B를 구하자. A, B를 구하자면 합이 얼마? 1750. 중에서 A 쪽으로 얼마가 가더라? 700이죠. 그럼 B를 볼까요? B. B 도시는 합이 얼마? 1750. B 쪽으로 얼마가 간다? 1050. 그러면 비율 다 구했네요. 얘가 정답이 됩니다. 이러니까 0.4가 되고요. 얘는요, 0.6이 나옵니다. 그래서 A 도시가 몇 프로지? 40%. B 도시가 몇 프로지? 60%. 따라서 A 도시 40%, B 도시 60%. 정답 2번이죠. 2번. 그래서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풀었는데요. 그래서 공식도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바로 인구, 거리, 인구 다 났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기출문제 보고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모형 넘어가죠. 확률 모형. 자, 확률 모형은요. 도시가 아니고 상점을 단위로 하게 되고 공식은요. 매장 면적 나누기 거리의 제곱인데 이때 이성은요. 수학적 이성이 아니고 공간, 마사계수가 1, 2, 3 등등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요. 교재 통해서 확인합니다. 교재 볼까요? 교재 보시면.
그리고 이제 책을 보시면요. 123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자, 얘는요. 우리 책을 보니까 분기점 모형 뭐냐 하게 되면 세 번째 줄. 두 소매 시장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한다. 밑줄 아세요? 상권의 경계 지점 밑줄. 상권의 경계 지점. 이게 뭐냐면요. 지방부입니다. 지금 이 그림 보시면서 자, 7만 명이고 42만 명이잖아요. 이때 이제 지점이 A는 40%가 나왔고 B가 60%죠. 요 분기점. 요 지점에서부터 40%가 A로 가고 60%가 B로 가잖아요. 경계 지점. 이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분기점입니다. 따라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랠리의 모형에서 이 분기점, 경계선이 있죠. 경계 지점. 요거 파악하는 것이 바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근데 박스 공식 보게 되면요. 공식이 되게 까다롭죠. 분자 분모가 나오고 또 분모도 루트 해놓고 또 분자 분모가 나오잖아요. 이런 공식은요. 루트는 계산기성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공식은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좀 그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 요령을 풀 수 있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식은 무시하세요. 루트까지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분기점은 이제 요 지점을 구하는 것이 컨버스의 분기점명이 되어 있고 한 장 넘겨서요. 124페이지 보시면 3번 허퍼의 확률명인데요. 자, 얘는 확률 모형. 도시가 아니고 상점이죠. 예. 상점인데요. 그러면 디귿번 봅니다. 디귿번. 허퍼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자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동그라미, 점포의 거리 동그라미, 다음에 점포의 면적 동그라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단어식이 나왔죠. 수하고 거리하고 면적하고요. 자, 그러면 얘가 뭘 말하느냐?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주변에 할인 매장이 많잖아요. 홈플러스가 있다. 이마트가 있다. 롯데마트가 있다. 할인 매장이 2개, 3개, 4개 여러 개 있잖아요. 이렇게 복수의 매장이 있을 때 우리 집입니다. 요 그림 보시면서 매장이 몇 개, 3개죠. 수가 나왔네, 수가. 다음에 거리가 나왔잖아요. 또 매장마다 면적이 다르겠지, 크기가. 그래서 자, 요 그림 보시면서 매장의 수, 거리, 면적을 보시면서 이때 이제 이 잡아당기는 흡인력을 말해요. 어느 점포에 갈 확률이 높을까 이 말입니다. 자, 요 그림 보시면서 쉽게 생각합니다. 만약 매장이 3개 있는데 3개의 매장의 크기가 똑같아요. 똑같은 크기는 여러분들은 먼 데 갑니까? 가까운 데 갑니까? 당연히 가까운 데 갈 확률이 높잖아요. 이거 확률명입니다. 말을 바꿔서요. 만약 3개의 매장의 거리가 똑같아. 거리가 똑같으면요. 큰 데 갑니까? 작은 데 갑니까? 당연히 큰 데 갈 거잖아요.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이게 바로 확률명입니다. 그럼 이제 거리가 다르고 면적이 달라져 버리면 이제 복잡해지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 문제 풀어봐야 되거든요. 자, 또 따져볼까요? 만약 거리가 똑같아. 같은 거리인데 롯데마트 가는 길은요. 도로가 안 좋아요. 2차선이고 게다가 그 주변에 도로가 되게 낡아 빠졌고요. 중간에 막 교차로가 얼마나 많아요. 장애물이 되게 많습니다. 내거리가 하도 많으니까 가는데 너무너무 정체가 돼버려. 시간이 막 3배, 4배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때 장애의 정도가 크잖아요. 장애물이 많대 말입니다. 얘가 바로 마찰계수예요. 마찰계수. 그럼 이때 마찰계수는요. 장애물의 정도를 가리킨다. 장애물이 많으면요. 이 값이 커지는 거고 장애 정도가 적으면요. 값이 작아지는 거고 일반적으로 2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찰계수는 장애물의 정도를 가리킵니다. 자, 기본적인 이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교재 보시면, 디귿번까지 봤고요. 리얼번 보시면, 리얼번. 공간 마찰계수란 고객이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데에 따른 교통 조건이나 하천 등 장애 요소, 방해 요소를 말하는데, 네 번째 줄 보시면 밑줄 하세요. 색칠 문장.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마찰계수는 커지게 된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러면서 아래 보니까 박스 공식이 나와요. 자, 공식은요,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는데, 물론 아래 예제도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강의노트 상권 이론 계산 문제 보시면요,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이 문제로 대시해 볼게요. 자, 프린터 보시면서 문제 2번입니다. 허퍼의 확률 모형 박스 공식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시면요. 아래 그림을 보고 허퍼의 상권분사 모형을 이용하여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 개수를 추정하시오. 어느 매장? 신규 매장. 단, 괄호, 마찰 개수는 2로 한다. 즉, 2승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아래 그림이 납니다. 아래 그림을 그대로 옮겨서 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교전 매장이고요. 얘가 신규 매장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있죠. 이렇게. 교전 매장은 면적이 얼마? 4,000제곱미터. 거리가 몇 킬로? 2킬로. 다음에 신규 매장은요, 면적이 9,000이죠. 거리는 3km죠, 3km. 다음에 이 도시 인구가 5만 명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자, 둘이서 어떤 매장의 이용개수를 구하라고 합니까? 신규 매장이죠, 이거. 신규 매장. 5만 명 중에서 이 신규 매장에 몇만 명이 이용하느냐, 이겁니다. 이용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괄호 단세서는 이제 공간 마찰개수. 얘가 2라고 했죠. 그래서 마찰개수가 2가 된다. 자, 2가 제시되니까 됩니까? 거리에 그대로 뭐? 2성. 그대로 뭐? 2성 해주면 돼요. 만약 얘가 1이라면 1성 해야 됩니다. 늘 2성으로 나왔거든요. 2성으로. 자, 그럼 문제 봅니다. 계산하자면, 그대로 뭐? 면적 나누기 거리 2성입니다. 면적 4,000. 2의 2성이죠. 암산되죠? 1,000. 면적 얼마? 9,000입니다. 거리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다. 얘도 암산이 되죠. 얼마? 1,000. 기준 매장도 1,000이고 신규 매장도 1,000이면요. 숫자가 똑같잖아요. 숫자가 똑같으면 뭐지? 반반이지. 얘도 50%. 얘도 50%. 50%. 문제는요. 신규 매장에 이용개수를 물으니까 신규 매장으로 몇 프로 간다고 했지? 50%.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50%. 0.5만 곱해주게 되면 50% 곱하게 되면 25,000명이죠. 그래서 확률이 50%가 신규 매장 가더라. 몇만 명? 25,000명이 신규 매장을 이용한다. 정답 25,000명.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풀었던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과 허퍼의 확률명의 의외로 계산 문제는요. 주로 간단합니다. 자, 이상으로 교재 124페이지까지를 보시면서 허퍼의 확률 모형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갑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넘어가는 부분은요. 따로 이제 다음 진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8번 넬슨의 소매 입지론. 얘는 가볍게 하시면 돼요.
넬슨은요, 괄호 보게 되면 점포 입지의 8개 원칙이죠. 즉, 소매 점포를 말해요. 소매 점포의 8가지 원칙이, 자, 기업번부터 8개 쭉 나오잖아요. 기업번, 현재 재고의 적합 지점, 니은번 용지 경제학, 디귿번 경합성의 최소화, 등등등등 항목 8개 나오죠.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지껏 출제된 적이 없는데, 다만 8개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업번 보시면 양립성 있죠. 요거 동그라미. 양립성 동그라미. 넬슨은요, 8개 원칙 중에서 양립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립성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첫 줄 밑줄 하세요. 양립성이란 밑줄합니다. 서로 다른 인재점포 간에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현상 밑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점포가 고객을 주거니 받거니 안 돼. 양립성.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양립성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 옆에 뭐가 있죠? 예, 약국. 서로 고객을 주고받거니 밀어주고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재래시장 가게 되면 그 정육점 있죠? 고기를 팔잖아요. 정육점 옆에 또 뭐가 있죠? 예, 야채 가게. 고기도 사고 채소도 사고요. 얘가 바로 양립성입니다. 또 이용가에 가게 되면요, 주로 술집이 많죠. 수신 옆에 뭐가 많습니까? 수신 옆에 어떤 게 많죠? 수신 옆에요? 예? 노래방. 예. 술 먹고 노래 부르고요. 모두가 양립성입니다. 예. 따라서 넬슨은요, 8개 원칙 중에서 무엇을 가장 강조하더라? 양립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주요 상권 이론이고, 여기서 문제가 가장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로는요, 상권 이론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로입니다. 자, 교재 앞 페이지 보시면, 자, 102페이지요. 102페이지 보시면 입지 및 공간 구조로입니다. 먼저 네모 1번은 지대이론. 이거 중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다음 목차가 109페이지. 109페이지 네모 3번 도시 공간 구조로입니다. 자, 두 개죠. 지대론과 공간 구조로입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분량이 많아요. 올 진도 다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3월달, 하나는 이달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론은요, 3월달 다음 달에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109페이지 도시 공간 구조는 있죠. 얘를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대론과 공간 구조 둘 다 중요한데, 일단은 이번 진도는요, 공간 구조론만 보도록 할게요. 자, 공간 구조론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의 표를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기출표 보시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는 것들이 자, 얼마나 수치가 많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기출표를 보게 되면, 자, 목차 2번 입지 및 공간 구조를 찾으셨죠? 입지 및 공간 구조는 주로 도시 문제가 잘 나와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줄 까만 세모 상권 이론 엄청 나왔죠? 12배, 16, 21, 22, 24, 29, 30, 30, 30, 33, 33. 야, 30일 때는 세 문제 나왔고 33일 때는 두 문제 나왔잖아요. 엄청 나왔잖아요. 자, 총 11문제 나왔고, 또 까만 세모 전화기에 소매 인력법칙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6번 나왔고, 한 줄이라서 허브의 확률 모형, 얘도 6번 나왔죠. 또 맨 밑에 보시면요, 하면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위로 보게 되면 아홉 번째 줄이죠. 그래서 위로 보시면 9번째로 보시면 까만 세모 도시 공간 구조론도 엄청 나왔네요. 공간 구조론도 얘가 무려 12번. 다음에 까만 세모 지대론도 엄청 나왔죠. 14번요. 그러니까 공간 구조론 12번 나왔고 지대론 14번 나왔고 해서 공간 구조와 지대론은요, 웬만하면 출제가 돼요. 그 중에서 지대론은 3월 달에 보고 공간 구조는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공간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109페이지입니다. 공간 구조. 얘는 좀 쉬워요. 쉽습니다. 그럼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요. 먼저 1번. 동심은 이론이 나오고요.
동심원 이론. 한 장 넘겨서 111페이지, 바로 2번 선형이론. 선형이론. 한 장 넘겨서 112페이지, 그래서 3번 다핵심이론.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공간구조는요,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자, 공간구조는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동심원 이론. 학자는 버제서가 되고요. 버제서의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형 이론. 학자는 호이트가 있는 호이트.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 학자는 두 명이죠. 해리스와 울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세 가지가 공간 구조론인데요. 이것도 암기해버리죠. 한 방에 암기해버립니다. 암기가 뭐합니다만, 여러분들 한 번쯤은 야동 본 경험이 있죠. 야동. 야동 아시죠? 예. 그러면 암기 끝났네요. 야동 나왔습니다. 야동 보면 어떻다? 예, 선다. 예. 야동 보면 선다. 그래서 얘만 싹 빼버린대요. 그래서 야동 보면 선다. 예. 야자만 싹 빼버리고 동선다. 동선다. 그래서 동선다 세 가지가 바로 공간구조입니다. 동선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크게 이제 어렵지 않은데 지금 학자가 각각 나오거든요. 요즘은요, 학자도 바꿔서 묻거든요. 학자하고 내용하고요, 제목을 완벽히 연결해야 됩니다. 이제 학자가 막 바꿔서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1번. 자, 동심이론은 여기 보시면 학자가 누구죠? 버제서. 버제서의 동심이론입니다. 동심이 뭐냐? 얘는요, 아래 보니까 중간에 박스 있죠? 박스. 박스 보시면 그림이 나요. 5개 동심원.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5개 동심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최고 그리기가 어려운 게 이 그림입니다. 왜? 동그라미 삐딱삐딱해지더라고요. 좀 삐딱해도 애교를 봐주세요. 제가 최대한 정성은 들여볼게요. 잘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아, 이거 힘들어요. 삐딱하다 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5개 동심원입니다. 자, 이때 동심원 순서부터 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동심원 지대가 5가지인데요. 그러면 먼저 기업번 중심 업무지구 첫자 중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니은번요. 자, 점이지대 또는 괄호 천이지대, 천 동그라미 천. 다음에 디귿번요. 저소득층 근로자 주거지대 해서 첫자 저 동그라미 저. 리을번요. 고소득층 주택지대 해서 고 첫자 고 동그라미. 미음번요. 마지막으로 통근자 지대 통 동그라미. 나왔죠? 정리합니다. 중심 업무지구, 천이지대, 저소득층 주거지대,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대, 다음에 통근자 주거지대. 5가지입니다. 순서도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순서 암기합니다. 중천저고통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중천저고통. 자, 중천이 뭐죠? 사람이 죽으면요 49일 지내잖아요. 이 영혼이 49일 동안 뚫어다니는 데가 바로 중천. 49일 때까지. 그러면 영혼이 49일 때까지 뚫어다니면요 이 사람은 아무런 고통을 안 느껴. 그러니까 저고통이지.
중천에 떠오르면 고통이 없다. 중천저고통입니다. 그래서 중천저고통 5가지가 동심원의 순서입니다. 중심 업무지구, 천이지대, 저소득층 주거지대, 고소득층 주거지대, 통권자 주거지대. 그래서 중천저고통 5가지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5개 동심을 하게 되면 중천저고통 떠올리시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요,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시입니다. 미국의 3대 빌딩이 다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시카고시거든요. 빌딩 엄청 많습니다. 지금 대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잖아요.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무대가 주로 이제 여기서 찍은 거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영화를 찍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카고시는요, 지금의 시카고 도시가 아니고 아주 초창기에는요, 시카고시도 조그만 도시였거든. 그래, 그 당시에 시카고 도시의 초창기 상태를 버저서가 관찰해 보니까 5개 동심은 중천저고통 이렇게 확대가 동심을 상으로 도시가 성장해 나간대요. 동심을 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요, 문제점입니다. 비판. 첫 번째, 어떻게 도시가 아주 이쁘게 동심을 상으로 이렇게 뻗어나갑니까? 말도 안 돼요. 왜? 맞냐? 자, 이 이론은요, 자, 교통을 무시합니다. 교통입니다. 만약 교통이 발달되어 버리면 동심은 병행되거든요. 교통이 발달되어 버리면 그만큼 동심은 변형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무시합니다. 다음에 중천저고통 중에서 요겁니다. 자, 먼저 중심업무지구는 쉽게 말하면요, 시내 한복판이고요. 자, 천이지닥이면요, 대개 중심 옆에 설렁마다 허름한 지역이 있죠. 예를 들면 대전으로 친다면 대전역에서는 바로 시내 핵심, 시내 중심이니까 바로 대전역 바로 옆에 이게 있죠. 주로 이제 영옆에 보게 되면 뭐가 많습니까? 옛날 같으면 지금 없지만은요, 집창촌, 유락가촌도 많고요. 여기서 범죄가 많잖아요. 아주 동네가 설렁마되고 이제 범죄도 많고 질병도 많고요. 이런 지역, 역 주변이 바로 천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범죄가 많아요. 질병도 많습니다. 아주 우범지대.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이 모여 살고요. 다음에 고급주택이 모여 있고, 가장 멀리 통원자, 출퇴근 하잖아. 통원자. 그래서 중천저고통 이렇게 뻗어나가더라.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볼까요? 얘를 묶어서 보세요. 자, 저소득층 지역입니다. 못 살잖아요. 고소득 잘 살잖아요. 못 사는 층하고 자선층하고 이렇게 사이쪽에 붙어있는 것은 현실이 안 맞아요. 현실은요, 잘 사는 동네 저 멀리 지금 반대편에 못 사는 동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잘 산다 못 산다 서로 붙어있다. 얘가 현실이 안 맞아요. 얘들은 서로 분리되고 멀리시 되거든요. 그래서 적급주택과 고급주택을 멀리 두자. 멀리 두는 것이 바로 주거분리가 돼요. 주거분리. 주거분리를 무시합니다. 왜? 항상 붙어 있잖아요. 서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동심은 큰 비판이 2가지입니다. 교통의 발달을 무시하고, 이 교통의 발달이 동심은 변형할 수 있는데 그 점을 무시하고 있고, 또 고급과 적급은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주거분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젯에 동심을 하게 되면 항상 중천저고통 순서 떠올리시면서 이런 비판까지만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림 떠올리고 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또 그러면 3번. 자, 내용 보시면 내용. 기억, 니은, 디귿번 있죠. 디귿번 보시면요. 디귿번. 일단 2줄 밑줄합니다. 동심어설에 의하자면 중심지와 멀어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진다. 그렇잖아요. 도심지로 갈수록 범죄가 많아지고 질병이 많아지는 것이고 당연히 거리가 멀어질수록 범죄나 질병은 작아지겠지. 당연한 말이고요. 다음에 4번 한 개 보시면요. 시카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론이기 때문에 일반성이 결여가 되었다. 또 동시문형이 도로나 교통의 발달로서 변형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번.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인데요. 선형 이론. 자, 선형 이론은요.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학자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형 이론은요. 학자가 첫 단어 호이트죠. 호이트. 학자도 꼭 기억하세요. 자, 호이트가 보시기에는 첫 줄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인데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세 번째 줄 밑줄 하세요. 도시 공간 구조는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되면서 버섯골망으로 성장 밑줄.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한다. 교통망 동그라미. 교통축을 말이에요.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이 된대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요. 맨 밑에 보니까 그림이 납니다. 그림 볼게요. 그림.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요. 선형 이론. 얘는요. 동심원 모델을 수정했다. 얘 단점을 보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심원 모델 하게 되면 중천 저고통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얘 핵심이 뭡니까, 얘가? 신 한복판이죠. 중심 업무지고. 그래서 얘가 이제 핵이 하나밖에 없어요. 단핵. 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단핵 도시. 그러니까 얘가 바로 중심 업무지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조금 이제 응용해서 본다면 책 그림하고 비슷합니다. 얘가 중심 업무지구입니다. 요거예요. 핵이 하나다.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요. 도로가 뻗어나가요. 이만큼 멀리. 도로가 뻗어나가는 만큼 도시가 성장한대요. 얘가 뭐죠? 교통축.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한대요. 어떤 도로는 이만큼 뻗어나가. 이만큼만 성장하고요. 도로가 뻗어나가는 만큼 성장한다. 얘가 마치 부채꼴 모양이죠. 가장 멀리 뻗어나간다. 이가 바로 고급주택입니다. 고급주택. 고급주택의 주변에는요, 중급주택이죠. 그리고 고급주택의 정반대편에는 못 살지. 여기에 저급주택이 있습니다. 마치 이 모양이 부채꼴망이 닮았다고 해서 교통축을 따라 성장한다. 호이트의 선형이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통의 발달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교통의 발달을 하는 만큼 뻗어나간다. 또 주거거리도 설명하고 있죠. 고급주택과 저급주택은 정반대로 동떨어져 있지.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판점을 전부 다 수정 보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선형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보시면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책의 그림은요. 고급주택이 숫자가 5번 돼 있어요. 5번 돼 있고. 다음에 5번 옆에 4번이 붙어 있죠. 4번이 뭡니까? 중급주택. 그리고 정반대편에 숫자가 없는 부분이 있죠. 얘가 바로 이제 그 3번 적어주면 되고요. 3번. 숫자가 없는 부분이 3번 바로 적급주택입니다. 자, 선형이론은요. 3번 한계를 보시면 자, 주택일지의 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고급주택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더라. 주로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또 이제 비판점이 되는 거예요. 고급주택을 너무 지나치게 설명하고 있더라. 다음 페이지 봅니다. 3번요. 다핵심이론은요. 첫 줄 학자가 누구죠? 해리스와 울만. 학자가 2명입니다. 학자 꼭 기억합니다. 동심이론은 버제스, 선형이론은 호이트, 다음에 다핵심이론은 해리스와 울만 2명이 학자입니다. 학자까지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다핵심이론은요. 맨 밑에 그림 보세요. 그림 보게 되면 네온 박스 그림 있죠. 다시 말하면 도심지는 다핵, 핵이 여러 개다. 얘는요. 핵이 한 개니까 둘 다 뭐지? 단핵 도시인데 다핵심이론은요. 도심지가 핵이 여러 개래. 지금 우리 교재 박스 그림이 이 그림이 얘가 영국의 그 유명한 공업도시 있죠. 맨체스터 도시를 가리키는데 그거 알 필요 없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만 떠올립니다. 서울. 서울이 핵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남이 있고 명동, 노량진, 용산 또는 뭐 노원, 천호동 핵이 많잖아요. 주로 대도시는요 핵이 많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다핵 도시입니다. 따라서 도심지 주로 대도시는요 핵이 여러 개다 다핵 시민원인데요. 얘도 뭐 어려운 말은 없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다핵의 발생 요인 기역, 니은, 디귿, 리을번이 있죠. 기역번과 니은번만 묶어주고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기역번은요 유사활동, 즉 유사업종은요 서로 집중한대. 유사업종이 집중한다. 서울로 치면 많잖아요. 용산에 가니까 뭐가 모여있죠? 예, 전자상가 모여있잖아요. 이렇게 핵을 이루고 노량진 가게 되면 뭐가 모여있죠? 수산물 시장 같은 업종이 모여있잖아요. 저 경동시장 가게 되면 뭐가 모여있죠? 주로 한약재, 그죠? 약재 골목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핵을 이루더라. 바로 유사업종은 핵을 이룬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핵을 이렇게 이루더라. 다음에 니은은요 서로 다른 업종은 반대가 되겠네요. 서로 불이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울릴 수가 없다 해서 주로 입지적인 비양립성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핵을 이룬다. 바로 다핵심유리입니다. 그래서 이상 세 가지 동선다 세 가지 그리고 반드시 뭐지 학자이름 기억하세요. 학자이름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이는 이론은 없고요.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또 경험을 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구조로는요 동선다 세 가지만 분명히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이제 입지와 공간 구조는 끝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135페이지 불어선 정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